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릭셀 블록 코딩 에디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드는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보시면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터키, 베트남어,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페르시아어, 아랍어, 필리핀, 인도 힌디어,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대만어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각 대륙권의 핵심적인 언어들만 우선은 번역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문으로 바꿔보면 자 이렇게 대만어로 이렇게 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어로 바꾸면 일본어로 이렇게 다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언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 코딩으로 아두이노와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지원이 다국어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저장하고 불러오기 기능, 그 다음에 보드 지원 기능. 보드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 나노 메갈은 완벽 지원이고, 그 다음에 ESP32하고 라즈베리 파이 피코도 컴파일과 업로드는 되는데, 우선은 이제 아두이노 C 코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C 코드가 ESP3이나 라즈베리 파이 피코하고 80% 정도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자가 지금 블록으로 조립해서 생성되는 이 코드를 사용자가 일부 수정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쪽 ESP32하고 라즈베리 파이 피코는 아직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두이노 계열 보드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트 리플래시하고 선택 기능,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잘 연결이 됐는지, 에이전트 다운로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혹시 이제 컴파일 에러가 생기거나 문법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컴파일 에러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사이트를 F5 눌러서 리플래시 시키고 그 다음에 로컬 에이전트를 한번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다음에 하면 컴파일도 잘 되고 에러 없이 잘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로그로 이제 각종 이제 사용자가 중요한 액션을 취했을 때에 대한 로그 기록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 컴파일하는 블럭, 그 다음 버튼, 보드에 업로드하는 버튼, 그 다음에 테스트 코딩과 블록 코딩을 체인지하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대 조립소가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각각의 블록 명령의 카테고리별로 나눠놨는데 이제 시작, 아두이노의 기본 구조, 핀 제어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디지털 핀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핀 모드 설정,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입력 블럭, 디지털 출력 블럭, PWM,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해당되는 아날로그 출력 블럭, 서브 모터, 그 다음에 버저, 1초 기다리기,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기능, 제어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어 명령들이 if 문하고 if else 문,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 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에는 이제 논리 이제 참 거짓, 뭐뭐 아님,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계산에는 각종 이제 수학 공식들, 수학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이제 문자를 합치거나 쪼개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설정들, 변수도 숫자 변수하고 문자 변수로 나눠져 있고 저장하고 일씩 증가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값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리스트 생성, 수정, 삭제, 삽입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함수는 리턴 값이 있는 것과 없는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스라든가 변수 매핑이라든가 정수 변환, 형 변환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구분자로 이제 파싱을 해서 파싱된 값을 이제 쪼개는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제어 명령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I/O 디바이스, I/O 모듈들이 쭉 있는데, 브릭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20가지 종류의 입출력 장치를 레고 블록 형태의 디자인으로 된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아날로그 디지털 단순 것들은 핀 제어를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고급 입출력 장치들은 여기 싹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는 LCD하고 그 다음에 숫자 표시 장치, 네오픽셀 블럭이 있고, 고급 디스플레이에는 0.9인치짜리 OLED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SD 1306 칩셋을 사용하는 OLED는 이 블럭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1106 같은 이제 칩셋을 사용하는 OLED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블럭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럭들에는 맨 앞에 이제 이모지들이 다 이제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럭을 조립할 때 얘하고 얘가 섞여 있으면 당연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모지에 맞게끔 이게 섞어 쓰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특징적인 게 OLED가 한글이 가능합니다. 한글 출력이 가능해서 초등학교 차원에서 LCD 안 쓰고 OLED만 써도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그다음 재미난 프로젝트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도트 매트릭스, I2C 도트 매트릭스도 가능하고요. 각각의 이제 입출력 장치 이름 옆에는 여기 칩셋이 적혀 있는데, 해당 그 칩셋으로 된 거는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브릭셀 웹 에디터도 무료이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입출력 장치를 제공을 합니다.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서는 창의성을 담보하는 것이 입출력 장치의 개수입니다. 뭐 입출력 장치 한 10개만 가르쳐 주고 야, 창작해서 아무거나 만들어 봐. 그럼 당연히 이제 10개를 조합한 경우의 수만큼의 창작품밖에는 못 만들겠죠. 근데 100가지의 입출력 장치를 이제 가르쳐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 봐. 이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거 몇 개만 가르쳐 주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블록 코딩 에디터는 그 기본 밑바탕에 그런 정신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LED의 이모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래서 SH1106 13인치짜리 OLED도 이제 글자, 숫자, 문자 출력, 그 다음에 각종 그래픽 기능 출력, 한글 출력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A하고 B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센서는 뭐 초음파, 온습도 센서, 수온, 무게 센서, I2C 무게 센서, 로터리 엔코더, 서미스터 온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 정밀 미세먼지 PMS 시리즈, 이거 좀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센서 MZ, 이거는 좀 되게 고정밀. 그 다음에 TDS 전기 전도도 센서. 그 다음에 이제 pH 센서. 그 다음에 지문 센서, 탁도 센서, 자외선 센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급 센서는 I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센서들인데, 리얼타임 클락이나 기압 고도,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레이저 거리 센서,
그다음에 온습도 센서, 그다음에 이제 색상 감지 센서, 그다음에 비접촉 온도 센서, 제스처 센서, MLX 뭐 93616 그 심박 센서, 그다음에 온습도 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각종 과학 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 일상 데이터 수집,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모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풍기 모터, 그 다음에 일반 그 DC, TT 모터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L9110이라는 모터 드라이버인데, 그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터하고 플로터에 들어가는 A4988 모터 드라이버로 굉장히 정밀한 스텝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형 스텝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블럭이고, 이거는 이제 16채널짜리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 제어 블럭입니다. 그래서 16개의 서버 모터를 한 번에 이제 제어가 가능하겠죠.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한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출력 장치로는 이제 버저, MP3 플레이어, 이제 소리를 녹음해 놓고 저장해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SD 카드, 통신에 가해 보시면 리모컨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433 라디오 프리퀀시 무선 통신 모듈 송수신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GPS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시리얼 통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통신.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시리얼, 이제 USB로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하드웨어 시리얼. 그 다음에 이제 핀에다가 연결해서 블루투스 모듈을 꽂아 가지고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제 아두이노는 블루투스와 시리얼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내를 눌러 보시면은 개발자 정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코딩 웹 에디터 활용 가이드, 이건 아직 이제 준비 중인데,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도움말을 누르면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찍고 있는 동영상들이 여기에 하나씩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 보시면은 웬만큼 각각의 이제 블럭들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두이노를 이제 블럭으로 이제 제어를 해서 시리얼이든 블루투스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 값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한다 치면 그 AI 로봇 스크래치와 연결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AI 로봇 스크래치로 바로 가서 인공지능 기능을 바로 개발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만든 블럭으로 조립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AI 로봇 스크래치와 연결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로그인이죠. 로그인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올려만 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웹에 접속하면은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에 이게 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코드를, 그리고 나서 로컬 에이전트에 설치한 그 프로그램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로컬 서버를 실행시켜서 웹과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작성한 이 텍스트 코드가 로컬 에이전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 명령을 또 로컬 에이전트에 전송을 하게 되면 컴파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더 복잡한 거, 리스트 스트링 테스트. 얘를 불러오게 되면
LCD에 이제 어레이에 이제 배열에다가 이제 문자 값을 저장을 하고 그 값을 LCD에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예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과정은 똑같습니다. 보드 선택하고 컴포트 확인하고 코드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한참 기다리면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컴파일 완료라고 뜨겠죠. 그리고 나서는 보드에 업로드를 합니다. 아까는 이제 뭐가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된 다음에 업로드 완료라고 떴는데 이제 그거 없이 컴파일 완료라고 뜨죠. 이렇게 두 가지 맨 처음에 실행했을 때 뭐 좀 실행한 지 좀 지났을 때 따라서 실시간 로그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업로드가 컴파일이 이제 완료가 되면 업로드가 되어서 이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블록 코딩 웹 에디터 브릭셀 에디터의 사용 안내를 좀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O 디바이스에 굉장히 많은 입출력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에디터, 메이크 코드 같은 거죠. 아두이노의 메이크 코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 코드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각종 확장 블럭에 그 마이크로비트의 LCD나 도트 매트릭스나 이런 사용하기 힘들었었던 입출력 장치용 블럭을 제공을 하죠. 만들어서. 근데 이제 아두이노 쪽에는 메이크 코드 같은 블록 코딩 웹 에디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구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크래치 클론이거나 엔트리에 이제 연결돼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은 이런 정도 수준의 블록 코딩 에디터를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판다고 직접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다국어까지 다 지원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웬만한 나라들에서 이 블록 코딩 웹 에디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입출력 장치를 블록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순수 창작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서버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로컬에서 다 실행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이제 컴파일이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블럭이 하나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텍스트 코딩에 LCD가 끄트머리에 이제 들러붙게 됩니다. 이 루프하고 셋업 안에 있는 이제 코드들만 인식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 바깥에 있는 이 코드도 같이 넘기니까 이거는 이제 선언한 적이 없는데 이게 붙어 있으니 컴파일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프하고 셋업 안에 모든 블럭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정도 블럭을 이제 코딩을 해서 탈 때 블록 코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용하고 이제 해결책을 이제 숙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난도가 높으면서 진입장벽은 쉬우면서 굉장히 많은 입출력 장치를 사용을 해서 그 다양한 조합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특성들이 많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입출력 장치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없죠. 거의 대부분 있으면 유료일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계열의 보드들을 이 블록코딩 웹 에디터로 사용해서 제어하게 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AI 로봇 스크래치와 연동해서 그 인공지능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블록코딩 웹 에디터를 사용해서 익숙하게 한번 익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